여러분, 오늘은 한 가정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부,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파고들수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륜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소연 58세,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박준호 60세, 오랜 시간 성실한 가장인 줄 알았지만 그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소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 소연은 늘 그렇듯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장에 다녀와 반찬을 만들고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녀의 삶은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세요. 점심은 도시락 싸놨어요. 준호는 늘 무심한 듯 응 하고 대답했지만 소연은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결혼 생활. 큰 다툼 없이 그럭저럭 흘러가는 일상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소연이 알지 못하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낌새. 어느 날부턴가 준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일이 많아요?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야. 왜 자꾸 캐묻는 거야? 그 말에 소연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일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간 준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카톡 알림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그때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선 여자 이름. 지금 보고 싶어. 당신이 없으면 하루도 못 견디겠어. 순간 소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길한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터. 그날 이후 소연은 준호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씻고 나면 향수 냄새가 났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무심하던 남자가 갑자기 젊어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준호가 출근한다고 나갔지만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날은 쉬는 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간 거지?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을 몰래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이 준호의 팔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멀리서 지켜보던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알던 남편 맞아? 낯선 여인의 정체. 소연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와 그 낯선 여인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 친구일 수도 있지. 스스로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연은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건 그냥 동료가 아니야. 확실히 확인해봐야 해. 그래서 소연은 작은 노트와 펜을 들고 남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외출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낯선 여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박서연 35세, 준호보다 무려 25살이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몇 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소연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라고? 내 이름과 단 한 글자 차이잖아. 대체 왜? 준호의 분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깊숙하게 빠져들어 있었고 그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던 것입니다. 숨겨진 이중생활. 조사를 이어갈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값비싼 선물들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심지어 원룸까지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연이 발견한 카드 내역서는 참혹했습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생활비는 줄이고 나보고는 아껴 쓰라더니.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집에서는 늘 돈이 없다고 툴툴대며 당신은 돈 관리 좀 똑바로 해. 나도 힘들어. 라고 소연을 탓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또 다른 여자를 위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그녀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상상 초월의 불륜 현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간다며 며칠간 집을 비운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남편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낀 채 들어가는 준호와 서연.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다정했고 체크인할 때조차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살지 않겠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증거 수집의 시작.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가방 속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흔들리지 말자. 눈으로 본 걸 절대 잊지 말자. 그날 이후 소연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했고 발신수신 기록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가방 속에 넣고 일부러 남편이 통화할 때 곁을 스쳤습니다. 자기야, 내일 그 카페에서 보자. 응, 알았어. 조심히 와. 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증거 하나하나가 소연의 손에 쌓여갔습니다. 소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USB에 모든 자료를 모아두었습니다. 통화 녹음, 호텔 사진, 카드 내역서, 그리고 준호의 거짓말이 담긴 날짜별 기록까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나는 끝까지 잡아낼 거야. 폭발하는 갈등. 결정적인 날은 일요일 저녁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 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오늘 밤도 보고 싶어. 내일 출근은 하지 마요. 그 순간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이게 뭐예요? 그녀는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보란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건 그냥 농담이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소연은 가방 속에서 USB를 꺼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호텔 사진,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녹음까지 다 있는데. 순간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두 얼굴이 가족들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륜녀의 뻔뻔한 반격. 며칠 뒤 소연은 서연을 직접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마주 앉힌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지 그래요. 준호 씨는 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하고 사는 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소연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해요. 그러자 서연은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제 준호 씨는 제 사람이에요. 순간 소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사진과 녹취록, 카드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뻔뻔하게 나와도 세상은 증거 앞에 무너지는 법이야. 서연의 얼굴은 그제야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남편의 무너진 변명. 서연과의 대면 후 소연은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가 약했어.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단호했습니다. 약했다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내 삶을 이렇게 흔들고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준호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숙였습니다. 소연은 그를 쳐다보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에요. 이혼을 할지 아니면 모든 걸 바로잡을지. 선택은 당신 몫이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준호는 결국 서연과의 관계와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분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금전적인 거래와 계획이 포함된 이중생활이었다는 사실까지. 소연은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며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연대. 소연은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했든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증거가 있으니 법적으로 다 해결해요. 딸 역시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결정하는 길을 우리는 믿고 지지할게요. 더 이상 속고 살 필요 없어요. 소연은 가족들의 힘을 느끼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 대응과 회복의 시작. 소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호와 서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재산과 금융 자료를 정리하고 불법적 이득과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소송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변명과 협박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서연 또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연은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누가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결국 소송 과정은 소연과 가족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위자료와 재산 정리 등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고 서연도 금전적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30년간의 배신과 고통은 컸지만 그녀는 끝내 스스로를 지키고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며 단단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했습니다.